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평생 숨겨왔던 비밀을 노년의 어느 날 스스로 입 밖에 꺼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진심을 들키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허락되지 않은 선택을 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늙어가는 자신이 조용히 꺼내놓을 때 그 속에는 단순한 죄책감만 있을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어떤 마음이 숨겨져 있을까요? 오늘 방송은 한 할아버지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70이 넘은 어느 날 오랜 친구와의 술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두 여자를 사랑했어. 한 사람은 내 아내였고 한 사람은 그저 마음이 끌렸던 사람이었지. 그 고백은 듣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사실을 50년 가까이 한 번도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했을까? 죄책감 때문일까? 아니면 노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어쩔 수 없는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이었을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가 자백을 결심하게 된 세 가지 이유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첫 번째,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싶은 본능. 두 번째, 오래된 사랑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의 정리. 세 번째,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지막 욕구.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약하고 동시에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는 가장 본질적인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여러분, 그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이 흐르면서 마주하게 될 마음속 가장 깊은 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그 할아버지가 왜 70세가 넘어서야 자신의 불륜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첫 번째 이유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왜 70세가 넘어서야 젊은 날의 불륜을 고백하게 되었는지 첫 번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싶은 본능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가까이 느끼기 시작하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것은 후회를 없애기 위함이기도 하고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71살의 정수환 씨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언젠가는 다 고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니까 내가 했던 모든 선택이 그대로 나를 따라다닌다는 걸 알게 됐다. 정수환 씨 역시 젊은 날 짧은 외도를 했지만 평생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70이 넘은 어느 날 문득 이 모든 걸 마음에 담은 채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오랜 시간 숨겨왔던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노년은 감추는 시기가 아니라 비워내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인생 후반부를 살 때 더 이상 무언가를 채우려 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왔던 감정과 기억과 후회를 조금씩 정리하고 내려놓으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어두운 부분, 부끄러웠던 선택도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톨스토이는 노년기에 이르러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나는 젊은 날 나약했고 어리석었고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내 인생의 일부였음을 인정한다. 이 할아버지 역시 젊은 날의 불륜을
변명하려 한 것이 아니라 그때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죽음 앞에서 가볍게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할수록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리하려 합니다. 비밀을 품은 채 죽는 것보다 진실을 털어놓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작은 후회나 비밀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그것과 마주해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마저 나의 일부였음을 조용히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자유롭게 노년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할아버지가 고백하게 된 두 번째 이유, 오래된 사랑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의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70세에 넘어서 젊은 날의 불륜을 고백한 두 번째 이유, 오래된 사랑에 대한 복합적인 감정을 정리하고 싶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우리는 사랑을 아주 뜨겁고 순수하게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그 사랑이 반드시 순수하거나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안에는 후회도 있고 미련도 있고 때로는 죄책감과 자책도 섞여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72살 박인수 씨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내 외로움이었고 내 자존심이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감정에 대해 더 복합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젊을 때는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은 것처럼 단순했지만 나이가 들면 좋아하는 마음 속에도 후회가 섞이고 사랑했던 기억에도 슬픔이 깃듭니다. 그 할아버지가 고백을 결심한 이유도 단순한 죄책감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그 여인에 대한 감정을 어느 순간 정리하고 싶어졌던 것입니다. 그 감정은 단순히 사랑했다, 잘못했다, 그런 식으로 단정할 수 없는 복잡하고 모순된 감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한 것도 맞고 내 아내를 아꼈던 것도 맞다. 하지만 어느 쪽에도 온전한 진심을 다 주지는 못했던 것 같아. 이 고백 속에는 후회와 미련, 그리고 인간적인 나약함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깨끗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쌓이면서 그 안에 더 많은 층위가 생깁니다. 기쁨만 있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아쉬움이 섞이고 순수했던 감정도 삶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때로는 왜곡되기도 합니다. 철학자 알랭 드 보통은 말했습니다. 진짜 성숙한 사랑은 사랑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 할아버지는 70세가 넘어서야 자신이 품고 있던 오래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용기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을 다시 온전히 품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지금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 감정은 언젠가 여러분이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는데 꼭 필요한 조각이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그 할아버지가 고백하게 된 세 번째 이유,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지막 욕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젊은 날의 불륜을 고백하게 된 세 번째 이유,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지막 욕구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사회적 역할 속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또는 어떤 직업인의 모습으로 이런 역할들은 우리를 안정시키고 책임감을 갖게 하지만 때때로 진짜 내 모습은 어디에 있는지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76살 김대호 씨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생 나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 성실한 회사원이 되려고 애썼어. 근데 가끔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진짜 내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여러분, 70세를 넘긴다는 것은 삶의 무게로부터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은 본능이 깨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허위의 옷을 벗고 가장 솔직한, 가장 진짜인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할아버지 역시 오랜 세월 자신을 착한 남편, 좋은 아버지로 포장해왔지만 그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외로움, 결핍, 그리고 자신도 이해하지 못했던 갈증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나를 숨기며 살았던 것 같아. 이제는 그걸 다 꺼내놓고 남은 시간만이라도 진짜 내 모습으로 살고 싶었어.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진짜 자신을 아는 것, 진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이가 들면서 더 단순해지고 싶어집니다. 더 이상 남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고, 더 이상 내 약점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자신을 받아들이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회적 가면을 쓰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가면을 벗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내 진짜 모습을 알면 사람들이 날 실망하지 않을까? 내가 한때 그렇게 부족했던 걸 드러내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줄까? 이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젊은 날의 불륜을 스스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후회나 변명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였고, 남은 삶을 조금 더 정직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려는 마지막 몸부림이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나를 마주하는 용기, 그것은 삶의 마지막에서야 비로소 온전히 가능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음으로 그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조금 더 따뜻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불륜을 고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고백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걸 숨길 수 있었지? 그렇게 평범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실망감과 배신감이 한동안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준 건 용기였겠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한때의 실수, 한 조각의 어두운 기억이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성숙입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구나.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약함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은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가질 때는 완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할아버지의 고백은 결국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짜 인간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완전히 부정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포용하려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껴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할아버지의 고백이 그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조금 더 깊고 감동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자신의 불륜을 고백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진실은 언제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깝고 소중한 사람이 숨겨왔던 진실을 고백했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 할아버지가 고백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친구는 처음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걸 숨길 수 있었지? 그렇게 평범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실망감과 배신감이 한동안 그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친구는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말해준 건 용기였겠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과거를 알게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전체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한때의 실수, 한 조각의 어두운 기억이 그 사람 전체를 정의하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성숙입니다. 또한 할아버지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특히 자식들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완벽하지 않은 한 사람이었구나.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과 약함이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은 오히려 가족 간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밝은 면만이 아니라 어두운 면까지도 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용기를 가질 때는 완벽한 모습을 보일 때가 아니라 불완전한 모습을 드러낼 때입니다. 철학자 칼 구스타프 융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치유는 자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 할아버지의 고백은 결국 스스로를 치유하는 과정이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진짜 인간성을 이해하는 기회를 준 셈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실망을 안겨준 적이 있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완전히 부정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연약함까지 포용하려 노력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역시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의 불완전함을 따뜻하게 껴안아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그 할아버지의 고백이 그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인지 조금 더 깊고 감동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아버지가 오랜 시간 숨겨온 불륜을 고백한 뒤 그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삶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해 보여도 속으로는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조심해야 하고 숨겨야 하고 자신을 속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고백한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무척 괴로웠다고 합니다. 이제 다 끝난 것 같았다. 사람들도 날 다르게 볼 것 같았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어떤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를 숨기기 위해 자신을 꾸미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솔직히 드러낸 그 용기 덕분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진실해졌습니다. 아내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그를 완벽한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지만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연민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벽함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부끄럽지 않다고는 못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걸 안고 편하게 숨 쉴 수 있다. 그의 고백은 삶을 정리하고 자신을 용서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진심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철학자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 거짓은 우리를 병들게 한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끝까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진실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다시 자신을 새롭게 세우는 용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가슴속에 아직 꺼내지 못한 비밀이나 말하지 못한 후회가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것을 언젠가 조심스럽게 그러나 용기 있게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게 해줄 것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따뜻한 메시지로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할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깊은 질문을 함께 마주했습니다. 왜 그는 오랜 세월 숨겨온 불륜을 70세가 넘은 나이에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을까요? 그 답은 단순한 죄책감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첫째, 죽음을 의식하면서 삶을 정리하고 싶었던 본능 때문이었습니다. 둘째, 오래된 사랑에 얽힌 복잡한 감정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싶었던 갈망 때문이었습니다. 셋째, 가면을 벗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지막 욕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어떤 크고 작은 비밀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비밀은 누군가를 사랑했던 기억일 수도 있고, 어쩌면 누군가를 아프게 했던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삶의 마지막 즈음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용서하고 비워내는 것이 결국은 가장 자유로운 인생을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그 할아버지는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했고 그 인정 속에서 비로소 가벼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는 충격과 실망을 느꼈지만 결국에는 그의 용기를 이해하고 조금 더 깊은 사랑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삶은 거꾸로 이해되고 앞으로 사라져야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하고 수없이 많은 후회를 남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 지금의 나를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오래된 상처나 숨기고 싶은 기억이 있다면 오늘 이 방송을 통해 그것을 조금 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언젠가는 스스로를 온전히 용서하고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채널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삶을 함께 걸어가는 따뜻한 동반자가 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방송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용기를 가진 여러분 모두를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부드럽게 안아주세요.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